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민수 수진 학생 오늘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자유로운 무역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주제인 게 나라들이 서로 문을 활짝 열려고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빗장을 꽉 걸어 잠그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복잡하고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우리 민수 학생이 수업 시작부터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네요. 교수님, 도대체 왜 나라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거예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 한쪽에서는 우리 산업부터 살리자 하면서 보호무역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문을 열어야 다 같이 산다 하면서 자유무역을 추진하죠. 이 서로 다른 두 힘이 어떻게 꽝 부딪히고 또 어떻게 스르륵 타협하는지 그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좋아요. 그럼 민수 학생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첫째, 자유무역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뭐가 있는지 보고, 둘째, 그 대표적인 사례인 FTA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셋째, 좀 더 스케일이 큰 GATT에서 WTO로의 여정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넷째,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라들이 이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 때 크게 두 가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는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일단 우리 옆집이랑 먼저 친해지자 하는 지역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이상적으로 에이, 이왕 할 거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손잡자 하는 범세계적인 시도였죠. 그렇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들이 한자리에 쫙 모여서 자, 오늘부터 우리 모든 무역 장벽 없애는 겁니다. 땅땅땅 하고 합의하면 최고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이해관계가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일단 마음 맞는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 하는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길, 바로 지역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 나라들끼리 먼저 팀을 짜서 서로에게는 무역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적인 협력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마치 경제 통합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자, 처음 1단계는 우리끼리만 관세 없애자 약속하는 자유무역 지역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계가 더 깊어지면 2단계로 넘어가서 외부 나라한테는 공동으로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3단계에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본까지 자유롭게 휙휙 넘나드는 공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바로 이런 공동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형태가 바로 1단계인 자유무역 지역, 즉 FTA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미국이 FTA를 맺었다고 쳐봐요. 그럼 두 나라 사이에서 오고 가는 물건에는 관세가 없어져요. 하지만 한국이 유럽에서 뭘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랑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둘 사이는 특별하지만 각자 다른 친구 사귀는 건 터치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에요. 각자의 대외 정책은 존중해 주는 거죠. 아, 이때 우리 수진 학생이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네요. 교수님, 근데 그렇게 무역 장벽을 없애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모두에게 박수받는 일만은 아니에요. 바로 이 장면처럼요. 무역협정은 종종 이렇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 나라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값싼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농업 같은 특정 산업 분야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죠.
이렇게 국내의 반발과 정치적인 갈등을 잘 풀어내는 것이 자유무역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지역적인 협정을 넘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무역 규칙을 만들려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1947년 끔찍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이거 무역길이 막히니까 결국 전쟁이 나는구나. 이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GATT 캐제입니다. 그리고 거의 반세기가 흐른 1995년에 이 GATT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했죠. 정말 전성기였어요.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 세계적인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흔등한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럼 GATT랑 WTO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이걸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GATT는 약간 동호회 규칙 같은 거였어요. 공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나라가 참여한 합의나 규정집에 가까웠죠. 그래서 주로 상품에만 한정됐고 누가 규칙을 어겨도 그러지 마세요 하고 권고하는 수준이라 힘이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WTO는 뭐냐? 이건 완전 공식적인 국제기구예요. 유엔처럼요. 다루는 범위도 상품은 기본이고 서비스, 지식재산권까지 확 넓어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판결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이 있는 분쟁 해결 제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무역 경찰이 생긴 거죠. 이렇게 야심차게 출범해서 세계 무역의 질서를 지켜오던 WTO 중심의 시스템. 그런데 지금은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때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면서 보호무역의 깃발을 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다 같이 이 규칙은 지키자고 약속했던 WTO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WTO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여러 나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다자주의 대신에 강대국들이 힘을 앞세워서 너 나랑 1대1로 얘기 좀 하자 하는 양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까 WTO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던 분쟁 해결 기능마저 지금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예요. 여기에 디지털 무역이나 환경 문제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들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여기서 민수 학생이 또 질문을 하네요. 교수님, 그럼 요즘 말하는 보호무역이라는 게 그냥 옛날처럼 관세만 높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보호무역이 관세하는 눈에 보이는 높은 담벼락을 쌓는 거였다면요. 오늘날의 보호무역은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은 아주 까다로운 위생덤역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합리적인 규제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게 훨씬 더 규제하기 어렵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해봐야 할지 생각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번 요약해봅시다. 첫째, 자유무역으로 가는 길에는 크게 지역적 접근과 범세계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배웠고요. 둘째, 지역 통합은 FTA에서 시작해서 관세동맹, 공동시장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셋째, 1995년에 게트를 대체해서 더 강력한 글로벌 시스템인 WTO가 출범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 강력했던 시스템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들의 갈등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 세상에서 과연 WTO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세계무역 규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미국 중심, 중국 중심의 거대한 무역 블록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경쟁하는 미래가 불가피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세계 경제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